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라마 틱나탕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손꼽힌다.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명상서적 분야의 저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와킨스 리뷰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신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선정되었다. 독일에서 태어나 런던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20대까지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나 깨달음을 통한 내적 변혁을 경험한 후 불교 철학과 다양한 명상법을 배우며 수련을 시작했다. 그 후 사람들과의 우연한 모임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하면서 정신적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세미나와 강연, 개인 상담을 통해 받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모아 출간한 그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장기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두 번째 저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역시 미국에서만 5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정신적 스승으로서 그의 영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지금도 꾸준히 저서와 강연을 통해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을 만나라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탄생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삶의 모습 너머에 항상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말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잘못 사용된 까닭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존재라는 말은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유한한 실체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단어에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이자 본성이며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바로 존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라는 단어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존재는 형태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존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를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안팎의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생각의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개념, 표식, 이미지, 말, 판단, 정의와 같은 생각의 활동이 만들어낸 이 장막은 모든 진실한 관계를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자신 사이를, 당신과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 생각의 장막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다른 것과 완벽한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형상과 신체적 외형의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잊게 됩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도구에 불과한 마음에게 소유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유하는 실체가 곧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의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음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다행스러운 것은 당신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목격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있고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그 생각은 물론이고 그 생각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동화되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됩니다.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고요와 평화를 더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요와 평화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미묘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보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무심의 상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육체와 외부 세계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의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존, 이 순간의 존재함은 바로 당신의 본질인 동시에 그보다 더욱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극도로 또렷하게 깨어있지만 생각은 하지 않는 무심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의 심리적 상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안, 근심, 걱정, 신경과민, 긴장, 무서움, 공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두려움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를 무언가에 대한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과 단순함에서 단절될 때 불안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현재의 순간에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지만 마음이 투영된 것에 불과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에고에 의해 좌우됩니다. 에고는 본질적으로 환영과 같아서 정교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자신감 넘쳐 보이는 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짓 자아이자 마음이 만든 자아인 에고로부터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해, 나는 위협받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에고가 느끼고 있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고에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에고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논쟁을 할 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강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의 입장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 감각은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당신이 옳거나 틀렸다는 사실은 자아 감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압적이고 무의식적인 필요성,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강박관념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이 마음이 아닌 내면에 더 깊고 더 진실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가상의 존재, 이런 패턴을 자각하고 지켜볼 때 당신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빗속에서 무의식의 패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 관계를 갉아먹는 모든 논쟁과 힘을 둘러싼 경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은 힘을 가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여전히 내면에 살아있는 과거의 고통의 찌꺼기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삶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난날에는 시간에 맞추어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동안 머물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로 잠깐 다녀오면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세요. 지난날에는 시간에 맞추어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동안 머물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로 잠깐 다녀오면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세요. 시간이라는 망상.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망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는 순간 마음은 그대로 멈추어 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건 시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직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만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채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미래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과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래는 당신의 마음이 투사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를 희미하게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수록 가장 소중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제한된 영역 너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과 형태를 초월한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시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며 그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다. 마음의 관찰자.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류의 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알은 모든 창조물과 만물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신성함과 신비함을 파괴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알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거부하며 그에 저항하는 낡은 패턴을 깨트려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 과거와 미래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직접 들어가기 어렵다면 습관적으로 현재에서 달아나려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현재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상상한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다면 희망이나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은 저절로 현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반응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혹은 미래에 얼마나 자주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관찰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관찰한 것보다도 강력한 그 무엇, 마음의 뒤편에서 고요히 관찰하는 존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감각적 부담을 느끼며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부터 쌓였던 감정 덩어리들이 떠오를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현재의 순간에 강력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그런 반응이나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변명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 패턴, 다시 말해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됩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이 열립니다. 마음에서 끌어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일단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 수월하게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인 목적에서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어 더 예리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물론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의식합니다. 그들 역시 시계가 가르치는 시계상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지만 결코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을 넘어 존재의 빛으로 저항하는 마음. 모든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당신이 현재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주변에 고주파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깨어있는 의식의 장애는 어떤 무의식이나 부정, 불화 혹은 폭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이 순간에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만약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의 일상적인 무의식이 고정된 배경화면처럼 깔려 있고 당신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면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불만을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과는 동떨어진 상상에 사로잡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 밑바닥에는 불안, 긴장, 권태 혹은 초조함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판단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저항하거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할 때 어떻게 당신 내면에서 불안, 불만, 긴장이 생겨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의식의 빛을 붙이면 무의식적인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일단 일상적인 무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법을 알게 되면 존재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이 당신을 끌어당길 때마다 더 수월하게 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의 무의식은 너무도 평범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신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 순간 편안한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당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외부의 일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현실은 내면에 있으며 외부에 있는 건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는 마세요. 그보다는 관심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몸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당신의 몸은 긴장하고 있나요? 마음 밑바닥에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다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삶을 회피하고 삶에 저항하고 삶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힘을, 내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를 그저 미래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과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이루었던 뛰어난 성과, 당신이 겪었던 모험이나 경험, 피해를 입었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던 기억,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은가요? 그런 생각에 빠질수록 죄책감 혹은 자부심을 느끼나요? 억울하거나 화가 나나요? 아니면 후회되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릇된 자아 감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과거를 쌓아놓음으로써 몸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과거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하세요. 이 순간의 힘을, 존재의 충만함을, 당신의 현존을 느끼세요.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수도 없이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상상에 불과한 미래 상황에 자신을 투영하여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이런 관기를 간단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은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이나 내일 혹은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손을 써볼 도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 용기, 올바른 행동, 자원은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겁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우체국에서,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공항에서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도착하기를,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것은 짧은 기다림입니다. 긴 기다림은 다음번 휴가를, 더 나은 직장을,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진실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는 데 허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다림이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갖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다림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의 기대가 투영된 미래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디에 존재하며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당신에게 결핍된 것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내면으로는 계속 결핍을 느끼고 충족되지 않는 내면의 결핍에 대해 불만을 토론하게 될 겁니다. 돈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은 언제나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순간에 머물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림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이 기다림으로 빠져든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저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를 즐기세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